오케이. 네, 잘 지내시죠? 네, 정신이 없습니다. 네. 자, 요즘 이재명 도지사님, 대한민국의 정치 주류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이 그냥 일개 정치인이 아니죠. 대세 중에 대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을 향해서 구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요, 우리 송영길 대표가 새로 선출됐고, 저는 송영길을 찍었습니다. 등치도 있고, 그 다음에 발언도 확실하게 명료하게 잘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부동산 대출을 90%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도지사님 요즘에 어떻게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지 신속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2일 날 보면 송영길 대표가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하고 공유를 하도록 의견을 표시하니까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재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죠. 최근에 거기 뭐죠? 한번 또 깔려 죽었죠. 노동자가. 그것이 또 회사 측에서는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가지고 아마 이재명 도지사가 안타까운 입장을 표현을 하시곤 하셨어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노동자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예사롭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모처럼 만났는데, 만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 공장을 방문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 반도체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방문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또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경기도의 수장인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창기에는 이재명 도지사하고 만나는 게 그렇게 껄끄럽고 어색해 보였었는데 정권 말로 갈수록 이제는 좀 자연스러운 장면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새로운 권력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아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돼버린 것이죠. 하여튼간 저는요,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민주 정통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엄정 대처를 촉구를 했다. 물론 현재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인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도지사는 이런 대북 전단 살포가 실질적인 씨앗보다는 오히려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여서 경기도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완전 생명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보고 계셔서 입법으로도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이죠. 물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든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재명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다 때려치고 북한에서 포를 쏘거나 이래 버리면 즉각적으로 경기도민들이 다치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수처 사건이죠. 근데 제가 이거 보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그렇게 난리 법석 피워가지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1호 사건이 무슨 권력이라든가 재벌, 특권층, 집권층, 권력가들의 비리 수사가 아니라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했다. 이것이 여당, 야당 가리지 않는 중립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쉬운 거를 먼저 1호 수사로 했다. 이런 비판도 분석도 있긴 한데, 제 생각에 하기에는 공수처가 1호 사건을 이런 황당한 사안을 1호 사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공수처에 대한 실망감이 들어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엄청나게 실망했을 거예요. 겨우겨우 뽑아다 놓으니까 겨우 한다는 게 이 짓거리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이재명 도지사도 상당히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말 자체도 이런 정부의 탄압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독재시대에 저항했던 이런 사람들의 선생님들 있죠. 선생님들을 우선 채용한 것, 그것도 교육공무원법에 기반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검토를 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공수처에 대한 그 존재감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감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스승의 날에 대해서 또 입장을 표명하셨고, 자신을 용기를 주셨던 선생님 이름을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신이 검정 공부하던 시절에 무료로 단과반에 다니게 해주었던 성일학원 김창구 선생님 다음에 대통령 되면 김창구 선생님 한번 또 청와대로 초청하시겠네요. 스승날에.
제명 안 하는 가능성이 있어. 참 이게 긍정적으로 칭찬 한마디가 학창 시절에는 큰 용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산재 사고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 근로감독관 문제를 연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것도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이렇게 글을 논리정연하게 쓰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이 신원서판이 다 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생긴 것도 잘생겼잖아. 그리고 강단 있게 생기고, 그리고 글도 잘 씁니다. 말도 잘해요. 신, 몸, 말, 서, 글, 판결도 잘하죠. 판단력도 좋죠. 자, 이재명 교사 글을 읽어보면 설득력이 됩니다.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못할 거면 지방의 근로감독 권한을 이양하거나 공유를 해가지고 현재 만연하게 작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탄압, 그 다음에 준법을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나눠서 하면 훨씬 더 효율성 있게 관리 감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중앙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공평한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러면 불법 상태도 공평하게 방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고,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재명 도지사님께 할 말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님이 현재 5.18 맞이해가지고 김용환과의 혈투를 한번 벌이셨죠. 물론 김용환이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새끼가 짱 박혀 있더니 갑자기 또 등장합니다. 대선이 가까우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될 텐데, 이재명 도지사가 처음에는 김모 의원이라고 했다가 김용환을 아마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5.18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했죠. 자신이 5.18에 대해서 빚을 많이 지고 있다 보니까 5.18에 대해서 상당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전두환 묘비 한번 또 밟아주고 추모도 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그때 당시에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5.18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가가지고 5.18의 실상에 대해서 알게 됐다. 뭐 이거였죠. 언론과 권력에 속았지만 그때 대학에 가서야 알게 됐고, 참으로 수치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검사의 길을 걷지 않고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뭐 이거 노무현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길을 걸으신 것 같죠. 그런데 우리 김용환이가 이 10만원 생계수당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재명에게 도발을 했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새끼는 뭐라고 했냐면 10만원을 주는 것을 광주정신을 모독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연속해서 글을 올리셨어요. 독립유공자 지원금이 독립운동 모욕인가 하면서 두 번째 글을 올렸죠. 참전 유공자 생계 지원금이 유공자에 대한 모욕일 수가 없듯이 생계가 어려운 광주 유공자 지원이 5.18 모독일 수가 없다.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국민의힘 당원도 서울시장 시절에 5.18 유공자 지원금을 지원한 적이 있다. 같은 국가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5.18 유공자에게는 생계 지원금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5.18 피해 유공자들이 생계가 매우 어렵다 보니까 경기도에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기반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지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무슨 포퓰리즘 때문에 지원한 게 아니라 같은 국가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공자와 차별화돼 가지고 여지까지는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용환이가 광주 정신을 모독한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했다가 되로주고 말로 쳐먹었죠. 말로 쳐먹은 상황이. 자, 그 다음에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 뭐 코멘트 한번 또 해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 경기도가 하루 더 공정해졌습니다 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점이죠. 본점의 횡포와 관련해서 공정행위를 감독해가지고 과징금 15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것도 2년 전에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지사 부임하고 나서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이재명 도지사가 출범시켰죠. 거기에서
당시 프랜차이즈 하시는 업주들이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도지사가 드디어 소기의 결론을 내거나 성과, 관리 감독의 결과물을 이렇게 시정 공고 개선을 시켰다. 이거죠. 뭐 이재명 도지사가 한번 뭐 쇼맨십으로 협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고 나면 반드시 결과물로 도출해내는 행정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이러고요. 오늘 이재명 도지사의 대선 지지율을 보니까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물론 여론조사가 뭐 우후죽순 나와서 제각각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여론은 현재까지는 이재명 도지사가 윤석열에 앞서 있는 지지도다. 6% 앞서 있고 1%만 더 앞서게 되면 오차 범위를 넘어선다. 이런 상황인 것이고, 언제까지 윤석열이가 신비 모드를 유지할 것이냐. 윤석열이가 최근에 5.18 관련해서 입장을 한번 표명을 했죠. 모처럼.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반도체로 공부하고 있다. 뭐 조선일보에서는 윤석열을 띄워주는 기사를 종종 내기는 하고는 있지만요. 윤석열이가 자명을 선택하다 보니까 윤석열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뭐 지지도가 빠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노무현 서거 12주기 추모전에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뭐 상당히 성대하게 치러졌을 법도 하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조촐하게 모여서 치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노무현을 좀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챙겨야 되는 정치인들이 많이 좀 내려갔죠. 거기에 유시민도 만났고 뭐 정세균도 참석을 했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노무현에 대해서 약간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선거 계획을 통해 길을 열어줬다. 정치는 꿈도 꾸지 않았던 제가 정치의 길로 들어왔고, 노 대통령이 꿈꿨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공정한 사회와 함께 사는 세상, 대동세상으로 펼쳐보겠다. 그리고 제가 거리 등으로 따지면 친노라고 하기 어렵다. 정신이나 가치, 살아온 길로 보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과 가깝다고 생각한다. 물론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만 정신적 가치관, 살아온 길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하고 가깝다 하면서, 물론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노무현의 삶, 이재명의 삶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지키지 못했다는 안타까움, 여러가지 평가가 양극단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요. 이재명 도지사가 뭐 매년 찾아갔던 행사니까 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대권 후보는 이재명 도지사하고 윤석열하고 2인 체제로, 양강 체제로 벌어질 확률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물론 김동연이나 뭐 감사원장, 전직 감사원장이 대권 후보로 다시 뭐 거론이 되고는 있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한테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좀 해달라 했더니, 뭐 예전에는 겸손하게 평가를 했는데 뭐 한 방 먹였다, 오늘 평가는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이런 상상이 되는데, 포장지라고 표현했었죠. 이제 내용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를 다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빨리 판단을 정치권에 받는 등장해라. 것이 정치인 또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분의 도리가 아니 뭐 아닌가. 윤석열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알맹이를 어떻게 봐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검사만 했었는데. 써보기라도 해야 되고 한데 포장만 이렇게 자꾸 포장지만, 그것도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 모임이 결성이 됐던 것처럼 윤석열 지지 모임도 오늘 2021년 5월 21일 날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뭐 지지 모임에서 물론 진중권이가 윤석열을 지지하러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먼저 발제자로 나온 것 같습니다. 뭐 교수니까, 전직 교수였으니까 학자 입장에서 또는 평론가 입장에서 이런 모임에 뭐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평가 한번 보실래요?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숟가락을 또 올려놨더라고요. 기본 시리즈라는 게 아주 전형적으로 정책이지. 평등주의 정책이거든요. 이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쟁의 결과 벌어질 불평등 참겠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들어와서 개입한다는 걸 오히려 불평등하다고, 불공정하다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분이 조국 사태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부당하다고 한마디도 안 했던 분인데 실적 없는 겁니다. 칼을 갖다가 그 칼을 이쪽 저쪽 공정하게 됐기 때문에 이분이 그랬다. 이제 공정의 상징으로 이제 떠오른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 토론회, 뭐 이런 모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창립식인, 그러니까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지지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중권의 평가는 뭐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재명 도의사의 정치적 세가 적기 때문에 독불장군식으로 의사 표현을 했다가는 뒤로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도의사가 표현을 하지 않는 것 뿐인데, 이재명 도의사가 불공정과 편법을 옹호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평가도 맞아요. 정권의 이해 득실을 따라서 수사를 가리고 그러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싱크탱크 이름은 성공포럼이라고 합니다. 창립식을 가졌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인 뭐 4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해요. 거의 친문 세력부터 해서 이해찬, 한명숙, 좀 친노 계열이죠. 친노 계열이 전부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해찬이 친노 계열의 좌장 아닙니까? 이해찬이 지지해버리면 친노 세력은 전부 다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아까 봤듯이 윤석열의 지지 모임은 공정과 상식입니다. 공정이라는 단어가 이재명 도지사가 퍼뜨린 국가적인 용어가 됐죠. 모든 정치인들이 공정을 핵심 화두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진중권이가 참석을 했고요. 진중권의 비판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의 정치적 자산이 없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발언, 그러니까 친노 세력, 친문 세력과 적을 지지 않기 위해서 발언을 삼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박용진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일맥이 상통해 있죠. 이재명 도지사한테 이재명 사면 두고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2017년에는 적폐청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세력에게 사면 불가 방침을 공동 천명하자고 선언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발언했다는 것이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니까 이재용이라든가 박근혜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박용진은 후보일 때 하던 얘기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돼서는 얘기가 달라졌다,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다 하면서 이재명 도지사를 비판하고 있어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하고 이재용이랑 사면할까요? 이명박을 사면할까요? 이미 이재명 도지사는요, 박근혜, 이명박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이미 표현을 했어요. 박용진 의원은 모르고 있나요?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 쟁점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으로 어차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미 이재명 도지사의 생각을 물어봤을 때 제가 영상을 올렸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사면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법의 공정성을 믿겠느냐, 이게 이재명 도지사가 말을 한 적이 있죠.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이명박, 박근혜를 사면하는 걸 원치 않는 것이다. 이낙연 전 당대표를 봐라. 사면 이야기 꺼냈다가 지지율을 곤두박치는 걸 봐라. 문재인 대통령은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말했다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재명 도지사가 말을 둥글둥글하게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얘네들을 사면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외곽이었을 때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에 대해서는 안 된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이제 와서 이재명 도지사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겸양적인 표현인 것이지, 다음에 대권 후보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이재명 도지사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리고요, 이재명 도지사가 왜 표현을 하지 않냐면, 이재용 전 부회장은 올해 12월 달에 가석방이 됩니다. 성탄절 가석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사면을 서두를 필요도 없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찬양 기사도 있죠.
윤석열 조부 묘소에 인분이나 식칼이 놓여있는 그런 테러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부 묘소를 누군가 훼손했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물론 증거는 없지만, 자, 일부 매체는 전날 윤석열 조부 묘소에 인분과 식칼 등이 놓여 있었다.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한 뭉치가 묘소 근처에 파묻혀 있었다. 윤 총장 친척 등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게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친척이 말했겠지. 설마 소설처럼 지어서 말했을까요?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인분 식칼,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친문 세력들, 극문 세력들의 테러,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이런 뭐 보도가 나온 것일까요? 하여튼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는다고, 뭐 이해창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백날 거기다 똥이나 식칼 묻혀놓는다고 해서 대통령이 안 될까요? 되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오늘 연속으로 있었던 윤석열 관련한 보도 중에는 정인이 양부모가 1심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다. 21일이죠. 근데 죄명이 뭐였습니까? 살인죄였죠. 살인죄. 근데 이 살인죄의 죄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흔치 않는 뭐 유기학대 치사 뭐 이 정도는 뭐 예상을 해볼 수 있었으나 뭐 살인죄라는 제목을 붙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지시사항을 윤석열이 했다. 윤석열이 때문에 정인이 사건이 살인죄로 취급이 될 수 있었다.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 이런 사건이 왜 살인죄 적용이 안 됐는지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 이렇게 또 윤석열에 대한 신화를 또 전기문을 써가는 기사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의 지난 뭐 일주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도 이재명 도지사의 최근 정치 행적에 대해서 약간 뜸인 상태였기 때문에 좀 궁금했었거든요. 좀 많은 일이 있었죠. 결론적으로 현재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 도지사를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친문 세력 내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적대적 감정,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뭐 비문이라면 비문이죠. 비문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재명 도지사하고는 좀 죽이 좀 잘 맞는 당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성형길 당대표가요. 자, 이재명 도지사 뭐 현재 지지 모임도 결성됐고, 윤석열도 지지 모임이 결성이 됐고, 이제 본격적인 양강 구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 전쟁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이재명 도지사 끝까지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